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6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 트럼프의 유턴, 북폭도, 이란 전쟁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6월 30일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깜짝 쇼를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면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기막힌 무기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트럼프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트위터를 통해 DMZ에서 인사나 나눌 겸 얼굴 한번 봅시다 라고 날린 초청장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덥석 제안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루어진 소위 번개의 만남이었습니다. DMZ에서 남북미 3국의 경호원들과 언론인들이 정신없이 뒤엉키는 소란한 모습을 지켜보면 확실히 사전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벤트 만들기에 능숙한 트럼프의 두둑한 배짱과 작은 틈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정치적 센스가 두드러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북한 최초 월경이라는 역사적인 전장을 지켜보면서도 덩달아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 경극을 보듯 시시각각 돌변하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춤을 추는 한국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즐기도록 놔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열린 판문점에 성조기와 북한 국기는 보이지만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남북 문제는 어느 사이 미북 문제의 뒷전으로 멀찌감치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질문하자 다른 나라도 다 하는 단순한 테스트라고 대뜸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그 단순한 테스트용 미사일이 서울과 평택 미군 기지를 비롯해서 남한의 대부분을 강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의 위협이 되는 핵폭탄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 ICBM뿐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북한 목선이 우리 군경의 삼중 감시망을 뚫고 태연하게 삼척항에 입항할 정도로 마구 흔들리는 국방태세 속에서 트럼프의 냉정한 계산법에 그만 전율이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터키를 대하는 방식에 모종의 분명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강경책에서 온건책으로 일대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러시아,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란과 북한을 이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적극 전개하는 등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최대한의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년 5월까지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2월 북한 김정은과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가 하면 이란에 대해서는 5월 초에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 편대를 페르시아만으로 이동 배치함으로써 이란과 한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유화적인 태도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해온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투톱 체제마저도 트럼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변화였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중국, 이란, 터키, 북한 등 4개국에 대한 입장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참석 직전까지도 중국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사카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양국 간 무역 분쟁 휴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일부 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연기 등 중국의 요구 조건을 사실상 대부분 수용하는 예상치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미세하지만 변화의 사전 징조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맞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발표하려던 연설문을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6월 17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송환법, 즉 범죄인 인도법을 둘러싼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홍콩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내정 간섭 비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이란 문제입니다. 미국은 6월 20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정찰하던 미군 무인 정찰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되자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3개 군사기지에 대한 공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 10분 전에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미군 무인기 격추에 150명의 이란인이 희생될 수 있는 공습은 형평성을 벗어난 과도한 대응이다라는 지극히 감상적인 이유를 공습 중단 이유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4일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및 최고 지도자실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향후 이란 외교장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이란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미국이 이전에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먼저 해제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존의 제재 해제에는 이런 반구 언급 없이 한술 더 떠 이란의 최고 지도자 및 외교장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들고 나온 채로 미국 이란 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일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란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즉시 꿰뚫어 보았습니다. 셋째, 터키 문제입니다. 미국은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인 터키의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 관련 터키가 예정대로 이번 달, 즉 7월 도입을 강행할 경우 터키의 F-35 전투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적성국 제재법에 따라서 터키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에 기존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하게 된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갑자기 터키가 아닌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트럼프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터키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트럼프의 발언에 상당히 고무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국했습니다. 터키가 끝내 이번 달에 S-400을 도입하면 즉각 제재를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미 의회는 분노하고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는 트럼프의 돌발 발언에 진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향해 스몰 딜이 아닌 빅 딜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 김정은과의 DMZ 만남을 제의하고 남북미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깜짝 쇼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2주 이내에 양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빅딜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처럼 몇 단계 스몰 딜을 거치는 것도 괜찮다는데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한 채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막힌 기회를 또다시 잡아챘습니다. 트럼프가 무시로 들이대던 북폭이 꽃이라면 그 꽃은 피기도 전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6월 들어 트럼프가 북한, 이란, 터키, 중국 정책에서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2020 대선 승리에 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18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대규모 재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2020 대선 캠페인에 본격적인 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재선 가도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진영에는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16일 폭스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6월 9일부터 12일간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서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민주당 유력 후보들에게 모두 패배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에게는 49대 39, 버니 샌더스에는 49대 40,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에게는 43대 41,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는 42대 41로 모두 트럼프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4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 대선이 한참 남은 시점이라서 큰 의미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 일기 내내 탄핵 공세에 시달려온 트럼프로서는 2020년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대선 캠페인에 올인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갑자기 느끼게 된 셈입니다. 2020 대선에 승리해야 공화당의 정책 그리고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탄핵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6년에 자신을 찍은 지지층의 여론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분쟁에 빠져들지 말고 가급적 많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 경제를 살리면서 고용을 늘려달라라는 것이 트럼프 지지층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6월 폭스뉴스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6월 18일 재선 출정식을 거행하면서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북한과 핵무기 개발 추진국 이란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전국에는 미군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인명과 엄청난 예산 그리고 장구한 세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전쟁의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군사적 모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중동전을 비롯 북한과의 전쟁이든 중국과의 남중국해 충돌이든 어떤 전쟁이 됐든지 간에 결국 자신의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역시 현 단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씨줄 날줄처럼 서로 얽혀있는 전 세계 산업계의 공급 사슬을 고려할 때 미국 기업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고 결국 미국 내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내년 1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순간까지 일단 북폭도 없고 이란과의 전쟁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페르시아만에는 항공모함 B-52 전략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를 계속 증강 배치하겠지만 이는 이란의 미국과 중동 지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사전 차단 억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즉, 이란 공격을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 미군의 자유를 위한 억지력인 셈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휴전 속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남중국해는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에 우선을 두면서 상황을 관망하게 됩니다. 셋째, 며칠 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을 통해서 인도의 S-400 미사일 도입을 묵인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토 동맹국 터키의 S-400 도입 역시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S-400 도입은 허용하되 실전 배치가 아닌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든지 적절한 시기에 제3국에 매각한다든지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터키를 러시아가 아닌 미국과 나토의 테두리 안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같은 북한 문제, 이란 문제에 대한 매파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유화책으로 나아가도록 한 배경에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 미 언론은 이란 공격을 마지막 순간에 중단하도록 조언한 것은 폭스 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은 볼턴 보좌관을 모든 정권에서 살아남아 활동하는 기생충, 촌충이라고 힐난하면서 볼턴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 강경책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터커 칼슨은 이번 DMZ 방문에도 출동해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취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존재감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DMZ 방문에서 볼턴의 모습이 카메라에 거의 잡히지 않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또 다른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 쿠시너 부부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김정은과의 회동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DMZ에서 열린 미국 정상간 회동에서 3개국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이 카메라에 노출되었습니다. 미국 외교의 정점이 되는 이벤트에 이방카와 쿠시너가 나타난 것입니다. 방한행사 주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보다도 더 자주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정치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는 인물입니다. 그는 동물적 본능으로 2020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볼턴과 폼페이오 같은 중립적 입장에 있는 관료가 아닌 이방카 쿠시너 같은 혈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방카 부부는 2016년 대선 승리를 견인한 선거 캠페인 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 재선 승리를 위해 백악관과 내각에 포진한 인물들보다는 가족과 유력 언론인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폭스뉴스 터커 칼슨의 목소리가 높아갈수록 백악관 볼턴 보좌관의 입지는 축소됩니다. 특히 상원 인준을 거친 폼페이오 장관과 달리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의 참모입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백악관 참모의 역량과 재량권은 오로지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북한 문제에서 다소 날개가 꺾인 네오콘의 기수 볼턴이 행정의 달인으로서의 특기를 살려서 현 상황을 말없이 수용하고 계속 트럼프의 곁을 지킬지 아니면 새로운 결심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지켜보려면 당분간 볼턴 폼페이오 팀과 함께 이방카 부부, 터커 칼슨 팀을 함께 주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야흐로 미국 대선 선거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까지 세상은 각자의 이익을 따라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그럭저럭 나아갈 모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